네, 연초에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 증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런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까 싶었는데 다시금 들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네요. 네. 시장이 뭐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은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앞서 네. 브리핑에서도 살짝 다뤘습니다만은 네. 일단 4분기 매출이 93조고 영업이익이 20조거든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332조 매출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네. 끝자리 떼고 연간이 40조인데 4분기가 20조예요. 이게 나타내는 바가 중요합니다. 연간에 분기를 4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절반. 그렇죠. 절반을 4분기에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레거시 부분에서 4분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네. 드라마틱하게 수직적으로 올랐다. 이걸 이제 바로 보여내 주는 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4분기로 끝낼 것이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분기부터 빠르면 그러니까 9월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네. 4분기보다 이제 1, 2분기 넘어갈 때까지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업계 추산으로 보면은 이미 1분기에 지난 분기라고 해봐 일주일 전이에요. 예. 지난 분기 가격보다도 이미 50%에서 60% 오른 가격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2분기는 1분기 베이스로 해도 적어도 20% 이상 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 2, 3분기를 끝내고 4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공급자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돼 있고요. 당분간은 이 쇼티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4분기에 나와 있는 실적 베이스 이거는 그야말로 베이스고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시장 컨선이 오늘 영업이익의 컨선이 20조 내외다 이렇게 일단 말해지고는 있는데요. 20조 아닙니다. 원래 컨선은 16, 17조에서 출발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다 17, 18, 예. 18, 19 이제 예. 20이 컨선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합격 커트라인을 계속 올린 것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미 합격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이것보다 더한 실적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20조라고 해도 이걸 곱하기 4하면 80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전망치를 이제 제가 빠르게 이제 서치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평균 1분기를 영업이익을 35조 내외로 이제는 컨센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 35조라고 해도 곱하기 4하면 100조가 아니라 120조로 그렇네요. 간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실적 베이스로 현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삼성이 그동안에 나타냈던 어떤 그 관행적인 건 뭐였냐면 쭉 기대감이 있다가 실적 발표 나고 나면 이제 세론으로 들어가면서 해소하고 그렇죠. 이런 그 관행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렇게 그전의 관행대로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전망이 전 당연히 믿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나온 실적은 다음 분기에 나올 실적에 비하면 적어도 30-40%더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혹여나 있을 조정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수많은 물량들, 사고 싶은 물량들이 대기 중이라는 걸 거꾸로 확인시켜 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아침에 조금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은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이 싸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적어도 2026년 내내는 반도체는 문제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맥쿼리가 또 삼성전자를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막 올리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간다면 코스피 5천을 금방 가는 건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게. 저희가 일단 코스피를 예.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예. 내년 전망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천에서 5,300 밴드가 가장 그래도 많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해서 5천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5천은 누구나 전망하니까요.
핵심은 뭐였냐면 4,500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였어요. 예, 예. 4,500을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을 우리가 1이라고 본다면 4,500을 터치하는 순간 4,500부터 5,000 가는 기간은 1의 반, 0.5면 충분하다. 훅 가는군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주요 부분의 고지를 이제 턱걸이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고지가 이제 더 가깝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목표가 잡히면 달성하려고 하는 관성이 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500 달성이 오히려 5,000 달성의 바로미터고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1분기, 늦으면 상반기, 그러니까 3에서 6월 사이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3에서 6개월이 아니라요. 지금 개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2026년 개장하고 나서 매일 100씩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도 장중 4,600을 예. 돌파했거든요. 오늘은 뭐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넘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일 달성하면서 4,500 달성이 3에서 6개월이 아니라 3, 4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000은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왔죠. 이제 뭐 몇 프로만 오르면 5,000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5,000P 달성은 이제 연중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예. 이제는 5,000P 달성은 이제 관건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가 리드하는 지수, 또 반도체 장세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5,000P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업황에 따라서 명암이 반대로 나타났던 다양한 섹터들 거기가 받쳐줄 것이냐라는 걸로 오히려 시장의 포인트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완전 전혀 다른 네, 코스피에 네. 관한 뷰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 뵈며 이 질문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현대차. 네. 이번 주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 보니까 시총 100조, 목표가 50만 원 이렇게 물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50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하면서 완전히 재평가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어려운 네. 질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예. 단기간 모멘텀은 이번에 CES에 있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뭐 내노라 하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CES에 다 출품을 했습니다. 4천 뭐 몇백 개에 해당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출품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가 아니라 현대가 현지에서 가장 관심과 뭐랄까 인기를 끌고 네,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야말로 이번 CES는 현대가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라스가 상상외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현대가 드디어 로봇을 이제 탑재한다. 원래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이걸 받아주느냐의 문제였는데 네, 네. 이제 드디어 현대가 한옥계의 자동차, 한옥계의 로봇을 탑재한 회사로 이제 시장이 인식했다. 네. 그런 계기를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사실은 이런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맥락을 보면요. 현대가 차를 못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내연기관 원래 잘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잘해요. 수소차 잘합니다. 하이브리드까지 잘합니다. 현대가 갖고 있는 자동차 라인업 문제 없어요. 수출 시장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조금 고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잘했고요.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도 유럽, 남미, 인도 등등등에서 글로벌리한 경영까지 잘합니다. 네. 현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그동안 이 지경이었느냐라고 할 때 자동차만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부족하다. 다음 세대 현대 비전을 좀 보여달라는 게 시장의 요구였는데 네. 이번 CES를 통해서 그 니즈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현대 주가를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PBR 기준으로 하면 뭐 0.7, 0.8이거든요. 싸죠. 그런데 이제 물론 현대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 재산이 깔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PBR만 갖고 싸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석은 약간은 조금 급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순이익으로 보든지 미래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싸다라는 분석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35만 원 내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뭐 20만 원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좀 그래도 상당히 부분 이제 올라온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미래 청사진이 이제 탑재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새로운 그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35만 원 출발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현대가 보여줄 이번 로봇 모멘텀이나 자율주행 모멘텀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2028년이면은 주요 공장의 시제품이 이제 로봇이 아틀라스가 네. 깔린다는 거고요. 30년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과 전 세계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거고 아틀라스가 아니어도 모베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다양한 로봇군과 관련해서 어쩌면 화려한 기술들이 휴머노이드에 많습니다만 즉각적으로 B2B를 통해서 공장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건 오히려 현대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미래 계산에 넣는다면 지금도 쌀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만 이 정도 목표 지수가 나오는 그 추세, 그 합리적 근거 충분히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는 무겁게 잘 못 갔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전략이 이제야 빛을 발하면서 기업의 그 뭐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확 변했던 네. CS 2026 기점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해봅니다. 조금 이제 현대가 네. 그래도 자동차 내에서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부분이에요. 네. 차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제 차가 차 스스로 움직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발전하는 사이에 사실 현대가 최근에 그 시간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임원이 이제 사임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현대가 어떤 묘수를 보여줄 건가였는데 이번에 젠슨 황과 정선 회장의 뭐 2차 간부 회동이라고 하겠죠. 예, 어쨌거나 회동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현대가 자율주행 개발, 독자 모델 개발에 관해서 어쩌면 이제 고집을 좀 버리고 최신형 모델로 갈아 끼우면서 자율주행 경쟁에 탑재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니즈였는데 그렇다면 현대가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늘 사실상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젠슨왕 연설에서 자율주행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참여를 한다라고 선언이 됐는데 파트너가 벤츠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2차 간부 회동, 정의선 회장과 젠슨왕 회장의 회동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현대가 다음번 자율주행 모델로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네. 한다면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이제 현대가 된다면 이제 양날개가 아니라 3축으로 현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 2개가 최근에 급부상했다.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뭐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반도체 투톱 얘기해 주셨고 이번 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현대차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려 이런 부분이 판단해 주셨지만 이들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형주는 가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포모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섹터를 봐야 되는 이슈가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그런 섹터인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카지노, 여행, 그리고 뭐 화장품, 게임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이 맞춰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방문 전에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중 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해빙 무드를 통해서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다시 이어지느냐, 중국이 빗장을 여느냐가 이제 관심의 네네. 포인트였는데 회담 초기만 해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관련 업계 특히 K엔터, K게임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성급한 기대였나라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뭐랄까 좀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껴주면서 사실은 조금 기대를 가라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회담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니까 다시 기대를 살려도 되겠다라고 현재 모멘텀이 잡히는 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신 게 뭐냐면 한한령 해제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무려 그 발언의 진원지가 시진핑 주석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과일은 때가 익으면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앞으로 중국식 입장 변화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요. 다소간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단기 매물은 조금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추후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인바운드.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 측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바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섹터. 예를 들어서 호텔, 여행, 카지노 이런 인바운드 섹터는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야 될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엔터, 게임 같은 종목인데 다소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게임주가 먼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이제 게임 시장 관련해서 중국이 독보적으로 세계 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미국의 그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어벤져스. 피디님이 알려주는. 네네. 그거 총 시리즈의 수익의 전체 시리즈의 수익 합계가 10조예요. 10조, 11조인데
우리나라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30조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마켓이 중요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게임주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사실 중국이 열릴 것이냐인데 그동안 사실은 엔터랑 조금 다르게 중국 관련해서는 가끔씩은 중국이 판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팔아도 좋다는 번호를 부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은 열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씩 먼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게임주 관련해서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려둬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단독 공연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한중 합작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문호가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시계열을 하반기로 미루더라도 모멘텀을 살려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최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국가로 지금 점쳐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휘토류 아예 주지 말라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이 사실은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맞아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끝을 내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에요. 양보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일본이 무릎을 꿇기 전에는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길어질 때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 물품이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으면 상업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쓰이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통제 방침을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면 히토류입니다. 네. 히토류에 관한 사실상 통제 조치 7개 품목에 관해서 이미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일본의 이제 대중 수출 중에서 이제 담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나가는 물질에 관한 통제, 일본이 아픈 손가락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또는 품목에 대해서 담합 조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네, 네. 일본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중국이 선언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게 미칠 수 있는 국제 경제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히토류 공급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사실상 예. 일본에게는 굉장히 타격입니다만은 예.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물량을 다른 대체 시장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대체 시장에서의 히토류 공급 가격 적겠습니다만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히토류 안전판을 위해서 다른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골고루 사실은 가지고 가는 중이거든요. 네네네. 중국 비중이 월등 높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 일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일본이 중국을 버리고 다른 시장에서 이제 예. 가격을 통해서라도 예, 물량을 예, 확보해야 예, 되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히토류라든지 중요 물질에 관해서 국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방 압력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영향으로 그렇네요. 예측 못한 타격을 노이즈 받을 가능성이 영향이 있네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 또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쨌거나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일본 측에 이제 통제를 한다면 일본이 그걸 받아서 생산해야 되는 주요 설비, 소부장, 중간재 물질에 관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그 물질, 그 설비를 받아 안아서 우리가 수입해서 만드는 2차 생산, 우리 생산 라인에도 2차적으로 영향을 줄 그러네요. 가능성. 이게 일단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부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조금씩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네. 이렇게 명과 암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소 궁금했는데 오늘 쫙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팔로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